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우회전을 하려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관련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변호사님, 지금 리포트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계도 기간 동안에 우회전했는데 파란불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차가 안 와요. 사람도 안 건너요. 그런데 건너가면 되냐 안 되냐 이런 논란 많았잖아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가 적용되는지. 일단 보행자와 신호등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예.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는 그 신호등에 따르시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때는 전방에 있는 차량 신호등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적색불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작년 개정안과 달라진 부분이니까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되고요. 예. 만약에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다 그러면 천천히 서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바로 보행자 유무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고 하면요. 내 신호가 녹색이라고 하더라도 일시 정지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생각을 하시면 간단할 것 같은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쉬워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지금 전국에 15곳 정도만 시범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사고가 잦은 곳이나 아니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 위주로 예. 우회전 신호등 설치 늘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개정안은 2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하지만 석 달 계도 기간 이후에 단속이 되는데요. 예. 승용차 기준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 입장에서 좀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정체가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니냐 좀 걱정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전과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도 교통짜증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습니다. 네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경우 한 번씩들은 해보셨을 거예요. 네. 횡단보도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깜짝 그럴 때 놀란 있죠. 경험들 있죠. 특히 이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 같은 경우에 사실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게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해마다 우회전 교통사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해 130만 정도가 우회전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이 맞네요. 발생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지금 시범 운영 실시가 됐는데 그 결과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되면서 이 보행자 안전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일시정지 준수율이 10%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설치 후에 90%가량 높아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의 사고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니까 교통체증 우려, 이 불편함 정도는 감내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자, 다음 이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슈 살펴보기 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그거 확인만 좀 하죠. 설날인 오늘 새벽에 서울 청계천 인근 4곳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방화로 추정이 된다고요? 네, 한 건 제외하고는 지금 방화로 추정되고 있어서 지금 용의자를 쫓고 있는 중이라고 예. 하는데요. 예. 일단 불은 새벽 1시 반쯤 신당역 인근 주택가에서 가장 먼저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17분 뒤에 황학동 상가 건물에서 또 불이 났고요. 어. 새벽 2시쯤에는 창신동 상가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어허. 그리고 30분 뒤에 묘동 포장마차에서 다시 불이 났는데요. 예. 이렇게 4건 모두 수십 분 만에 진화가 되기는 했지만 네. 1시간 만에 연쇄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네. 주민들이 깜짝 놀라서 긴급 대피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마차 인근 화재만 자연발화로 추정이 되고 나머지 방화 가능성이 있어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장면은 창신동 화재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설 명절에 가족들과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예. 사람들이 많긴 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경우인데 특히 외출조차 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다고 해요. 이를 고립 은둔 청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예. 관련 조사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가 19세 이상 39세 이하 5,5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했는데 고립 은둔 청년의 비율이 4.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 대비해서 보면 그 수가 한 13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네. 전국적으로 보면 6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예. 이 조사 전국 최초로 지금 진행이 됐던 겁니다. 네.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하게 된 이유 살펴보면 일단 실직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는 목소리가 아하. 45%가 넘었습니다. 예. 가장 많은 대답을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는 심리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관계가 어려워져서 오는 데서 비롯된 스트레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응답자가 두 번째였습니다. 고리분든 청년 10명 중에 8명이 우울 증상을 호소했는데요. 예.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중증 이상의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 수치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이 예. 히키코모리 문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맞아요.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도 더 이상 이게 은둔 청년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다각도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네요.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아까 뭐 언급해 줬습니다만 실직 심리적 상태, 대인관계 이게 이유라고 하는데 이게 뭐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해결책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나온 게 있나요?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종합지원 정책을 지금 구상 중이라고 그래요? 하는데요.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년 이상 집에서 나오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은둔 청년들의 절반 이상이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이 같이 가면서 이 청년들이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예. 서울시에서 가칭 마음건강비전센터를 설립해서 이 센터를 컨트롤 타워로 활용을 해서요. 네. 초기 진단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예. 또 대학병원과 연계를 해서 효율적인 어떤 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당사자 중심으로 지속적인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문제 개선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또 설 연휴가 되면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다 보니 의도치 않은 좀 갈등도 있습니다. 특히 이웃 간의 층간소음 이게 그렇죠. 좀 맞아요. 은근히 심각하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한번 보면 네. 작년 설 연휴 나흘간 층간소음 네. 관련 112 신고 건수가 일평균 210건, 그런데 평상시에 117건이었거든요. 117건이었는데 증가가 한 80%가량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근데 사실 설 연휴에 이렇게 층간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예. 중재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파트 관리소장님 같은 경우도 휴가를 갈 수밖에 없는 그렇네. 상황이잖아요. 지자체에다 사실 응답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족들이 모이기 전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경우에는 층간소음 예상이 충분하잖아요. 네네. 이웃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미리 이와 관련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예. 슬리퍼 이렇게 끌고 신으시면 안 됩니다. 살포시 들어서 발걸음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건 이 매트를 좀 두껍게 깔면 층간소음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설이니까 서로 좀 양보를 좀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저희는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트롯2 이야기입니다. 데스매치가 시작이 되면서 오디션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죠. 2주차 온라인 응원 투표 결과 공개가 됐죠. 일단 뭐 트로트 가수 가운데 가장 팬덤이 큰 가수, 뭐 누구나 다들 아시죠? 네. 이명웅 씨입니다. 그 다음으로 팬덤이 가장 큰 가수가 장구의 신으로 불리는 박서진 씨인데요. 아, 그래요? 박서진 씨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예. 2위에는 예선전 미를 차지한 중년의 섹시미를 보이고 있는 참가자입니다. 예. 김용필 씨고요. 3위 제도전의 의미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참가자죠. 안성훈 씨. 4위는 대학부의 박지현 씨. 5위는 KBS에서 이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던 참가자예요. 진혜성 씨가 차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깜찍한데 굉장한 폭발력 있는 어떤 성량을 보여주고 있는 트로트 영재죠. 황민호 군이 보이지 않는데 2주차에서는 순위권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 팀 미션에서는 국악 트롯을 선보인 샛별부도 눈에 띄었는데요. 네. 하루에 무려 10시간씩 그래요? 연습을 했다고 예.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얼굴 좀 보자꾸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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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편단심 사랑 일세 나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화질이 고물까요. 뭐라고 없이 아프지 마요. 혹시라도 먼저 가지마. 백발이 성성 늙어가도 당신 손 놓지 않으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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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로구나. 얼씨구나 얼씨구나 일편단심 사랑. 강력한 팀워크를 보여줬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까 뭐 태평소를 부는 장면도 있었으면
그래서 진을 다 받은 겁니까? 네, 그런데 놀라운 게 저는 예. 사실 저 무대를 보고 진욱 씨가 태평소 국악 악기 전공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국악고등학교를 나온 분이긴 해요. 하지만 악기를 전공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아. 태평소 무대는 이번 팀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처음 배운 거라고 해요. 그래요? 근데 상당히 완벽하죠. 예. 일단 뭐 샛별보 굉장히 완벽한 합을 보이면서 5명 모두가 1대1 데스매치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시간씩 연습했다고 하는데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 말을 제대로 증명한 팀이 바로 샛별보가 아닌가 싶고요. 예. 샛별보의 황민호 씨 그리고 반장보의 황민호 군 두 사람 형제잖아요. 네. 형제가 모두 1대1 데스매치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데스매치 첫 타자로 나섰던 하동근 씨의 무대도 주목이 됩니다. 예. 김용필 아나운서를 상대로 사실 15대 0으로 패했는데 마스터들의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영상 직접 보고 오시죠. 속에 눈물을 보아야 하나요 사랑한다는 말을 마워 유인가 상주라오 갈래면 가지 왜 돌아봅니까 갈래면 가지 왜 돌아봅니까 동근 씨가 처음 윤복희 선생님 곡을 하셨을 때 자칫한 밋밋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왜를 부르고 호흡을 빼고 돌아봅니까 해서 가슴에 와닿았어요. 네, 지금 하동근 씨 호소력이 대단했는데 마스터들이 심사하는데 막 괴롭다 막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아니 마스터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보는 저도 지금 마음속에 하트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마스터분들은 어쨌든 한 사람을 선택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예. 이번 무대 보고도요. 마스터들이 진짜 너무 선택하기 힘들어서 괴로울 정도다라고 하면서 고통을 호소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네. 그만큼 멋진 대결이었습니다. 하동근 씨가 지목 권한이 있었어요. 김용필 씨 지목해서 너 나와 해서 대결을 시작을 한 건데 예. 자기 마음속에 진이 김용필 씨였대요. 그래서 한번 대결해보고 싶었다 해서 대결을 한 건데 예. 정통 트로트로 승부를 했죠. 윤복희 씨 왜 돌아보 선곡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애절한 눈빛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심사위원들, 마스터들 마음에 꽝꽝 와닿았는데요. 그런데 현영 씨는 정말 하늘나라 여행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극찬을 했거든요. 예. 하지만 결국에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쉽게 떨어졌는데 예. 너무 아깝잖아요. 네. 패자 부활에 성공해서요. 그래요? 극적으로 본선 2라운드에 합류를 했고요. 예. 또 박서진 씨, 길병민 씨도 추가 합격을 해서 다음 회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다음 해가 기대된다고 말씀해 줬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1대1 데스매치 무대가 펼쳐집니다. 네. 관전 포인트는 어디를 보고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1대1 데스매치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시작이 되는 건데 예. 중요한 건 지목한 자와 지목당한 자잖아요. 그렇죠. 과연 어떤 쪽이 승률이 높은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1대1 데스매치 이전 팀 미션까지는 관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대1 데스매치부터 관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팬덤이 있는 지원자가 아무래도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관객이 있어서 긴장감이 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관객들이 보내주는 응원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를 받게 되는 또 참가자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또 마스터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지켜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